네, 2026년 상반기 사례를 좀 모아봤습니다. 총 10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뺐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주변에서 쉽게 얘기 드릴 수 있고 또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사례로 좀 모았습니다. 뉴로 피드백은 분의 스스로의 치유를 얘기합니다. 가장 인간 중심적이고 윤리적인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뇌를 강제로 변형시키거나 통제하지를 않습니다. 뇌가 스스로 학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잠재력, 여러분의 잠재력을 철저히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례 10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현병 환자분 사례고요. 또 발달 장애의 ADHD, 또 발달 장애의 간질이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이 스스로 스스로 약물 없이 뭐 전기 자극 없이 외부의 물리적 화학적 자극 없이 스스로 뇌의 자율적인 거울 역할 측정하면서 실시간으로 뇌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뇌가 스스로 치유하게 된 사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조현병 환자가 직장까지 잃고 이혼의 위기까지 왔는데 4개월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뇌파 훈련하면서 약도 줄여지고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하도록 의사 선생님 소견서도 받아왔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동안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뭘 도전한 일에 마음을 못 먹었는데 이번 주에 대형운전 면허 준비하러 학원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두 번째는 11살 아이입니다. 훈련한 지 만 2년 차 되었고 발달 장애 ADHD가 있는데 힘들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ADHD 증상은 거의 없고 놀라운 것은 한글이 안 되던 아이가 한글을 익히고 책을 읽기까지 시작하고 덧셈 뺄셈을 한 수준까지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엄마가 빵을 보내셨네요. 뭐 ADHD는 병도 아니죠,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이 훈련 ADHD를 시켜 보신 분들은 한 2년 되면 다 효과를 보고 ADHD 증상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네. 또 한 친구는 11세 여자아이인데 발달장애와 간질이 있었습니다. 1년 반 정도 했는데 간질 증상은 거의 없고 1시간 훈련을 못하고 교실을 네, 돌아다녀서 처음엔 탭을 들고 따라다니곤 했었는데 이제는 앉아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간질은 저희 뉴로하모니 훈련을 하게 되면 전부 이렇게 증상은 사라집니다. 약물도 필요 없고 부작용도 필요 없습니다. 왜? 뇌의 능력이 스스로 치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현병 환우분, 조현병 환자의 불안 감소 및 사회 복귀. 우리나라의 조현병 환우분이 한 60만 명이 됩니다. 약을 한 주먹씩 찍고 계시죠. 신경학적 상태, 조현병 환자의 뇌에는 외부의 자극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대뇌 피질이 늘 과각성되어 있고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폭주하는 상태입니다. 극심한 두려움에 갇혀 새로운 도전이나 사회생활이 불가능한데 이 누르화 하모니 훈련하게 되면 뇌의 신경망들이 너무 과도하고 혹은 불규칙하게 진동하는 이상 공기와 현상을 정밀하게 교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는 프로토콜을 통해 편도체의 비정상적 흥분을 하향 뚝 떨어뜨리게 되고 뇌가 스스로 감정적 노이즈를 억제하는 법을 배우면서 주관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가라앉게 되고 다른 도전이나 구직활동, 사회 기능 복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어, 예. 교형병 관련
일본이 왔냐, 왜? 예, 조현병 관련해서 논문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불안 완화와 사회적 기능 회복 연구. 그래서 조현병 환자분들이 이 훈련했을 때 불안이 사라지고 사회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이 나오고 많이 나와 있고요. 여기 펌메드에도 학술지에 등재가 돼 있죠. 요 오른쪽에 있는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은 저희 뉴로하모니를 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만성조현병 환우분께서 삶의 적응이 좋아졌고 뇌의 기능이 좋아졌다는 논문인데 필요하신 분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질. 간질은 뉴로피드백 역사에서 가장 먼저 치유된 질환입니다. 1971년도에 몇 년 전입니까? 55년, 56년 전 얘기가 되겠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약물 없이 현지를 전부 뇌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성공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여러분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과학이죠. 그런 일들을 지금도 이렇게 만들고 있다. 단일의 증상은 뇌세포 과흥분, 네. 베네피질 신경세포들이 통제력을 잃고 동시다발적인 비정상적 아다 전류를 방출하면서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동반한 소아 간질이 뇌의 억제성 신경망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MR8로, 네, SMR8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SMR8로 훈련하게 되면은 개인의 운동 피질의 발작 역치를 높여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발작 역치. 뇌세포가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에 쉽게 흥분하지 않도록 강력한 안전 브레이크, 강력한 신경망을 네, 만드는 거죠. 신경세포의 과흥분 수용성이 대폭 낮아지면서 대발작, 미세 발작의 빈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거나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논문입니다.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이 뉴로 피드백의 아버지라 불리는 베리 스토운 박사입니다. UCLA. 이분께서 1968년도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경련 발작을 SMR파로 전부 없앤 뒤에 간질 환자를 한 달에 2번 개발작 쓰러지는 간질 환자들을 뉴로 피드백 뉴로 피드백으로 3개월 만에 완전히 발작을 없애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 이후에 6개월이 지나서 다시 갔는데 재발을 하지 않는다. 예, 재발하지 않는다. 왜? 뇌가 스스로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 본연의 뇌 가소성, 뇌 신경망을 스스로 변하고 스스로 발달시켜서 스스로 뇌를 건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재발하지 않습니다. 조현병 환우분이 60만 명인데 이런 뇌전증 환우분도 대한민국에 60만 명인데 전부 약을 들고 계시다는 것이 문제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뇌의 능력을 전혀 모르고 그냥 외부에서 자극을 찾아서 뇌에다 넣으니까 효과가 없죠. 뉴로피드백의 개척자인 스토운 박사 중심 연구로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간질 환자들에게 SMR파 훈련을 적용한 기념비적 임상 논문이 되겠습니다. SM파 훈련은 대뇌 운동 피질의 발작 역치를 물리적으로 높여 세포 간의 비정상적인 건기적 폭수를 차단하고 임상 결과 참여자의 80%가 발작, 빈도, 강도가 획기적으로 감소하면서 또한 수년간 지속할 시 발작 증상이 완전히 소거되는 사례들을 대거 보고하게 됩니다.
발작장애를 동반한 11세 여자아이가 1년 반 만의 훈련 끝에 한질 발작 증상이 사라지게 된 신경 메커니즘을 입증하게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발달장애. 예. 11살 아이가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탭을 들고 막 따라다녀야 했는데 지금은 그런 행동이 억제되고 그 지속적 주의를 담당하는 전두엽, 기저핵, 시상고리의 기능이 좋아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 신체 움직임을 멈추라는 전두엽의 명령이 하부 기관으로 신경망이 발달이 안 돼서 전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럴 때 SMR파로, 예, 감각, 운동, 리듬, SMR파로 1년, 2년,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세타파가 줄어들고 주의 집중 네트워크가 물리적으로 신경망이 강화되면서 정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뇌 운동 피질의 억제가 가능해지면서 스스로 1시간 동안 앉아서 인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내적 억제력을 획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 책이 한 권 나옵니다. 네, 산만한 아이 마음 읽기. 저자는 의학 박사 마크 슈타인버그, 의학 박사 지그프리드 오스머. 네, 이 의학 박사 두 분께서 ADD, ADHD에 대해서 어떻게 훈련시켰는데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효과가 나더라에 대한 뉴로 피드백을 사랑하고 뉴로 피드백으로 남에게 이걸 전달해야겠다는 분은 무조건 읽어야 할 책입니다. 이 책을 읽지 않고 ADD, ADHD에 대해서 얘기한다? 할 수는 있죠. 네. 있지만 깊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지그프리드 오스모 박사는 자기 아들이 자폐예요. 그래서 원래 컴퓨터 공학자인데 뉴로 피드백 장치를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치료하는데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아내와 아이에게 모든 걸 다 집중하죠. 그래서 자폐 아이를 정상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면 대한민국은 ADD, ADHD가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네, 읽어보시고 절판이 됐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구하냐? 알라딘으로 들어가면은 책이 막 3만 원, 5만 원 합니다. 예스24로 가면 9천 원, 대성비 4천 원, 13,000원. 네. 빨리 구하시기 바랍니다. 절판이 됐기 때문에 어, 몇 권 안 남았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네. 3만 원 아이 마음 읽기. 다음 주부터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좀 독서 모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을 모르면 전부 약을 먹게 돼요. 네. 약물이나 한 자극은 일시적으로 뇌를 흥분시키거나 억제하여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을 딱 들어보면 뉴로피드백은 개인이 가진 본연의 뇌 기능을 최적 상태로 병렬할 뿐이다. 즉 억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단 증상이나 요요 현상이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ADD, HD, 발달장애, 이런 무너진 정신적 균형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면서 이제 아이들이 자신의 삶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주인의식,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되찾아줍니다. 인간의 존엄성. 그 인간에게 약을 먹여야 하는, 어쩌면 뭐 먹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이 책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글 습득 및 덧셈 뺄셈이, 한글 습득이 빨라지고 덧셈 뺄셈이 가능해졌다. 독자적인 지적장애 아이가 이게 시각 빚을 글자로 봐야 하고 청각 빚을 들려야 하고요. 좌측 부정엽 축두엽의 연합 빚을에서 분석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짝짝 이게 초고속 통신을 해야 이게 인지 영역이 되는데, 발달장애 아이들이 이게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코헤런스, 동시성, 안에 따로 운에 따로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뉴로 하모니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동기화, 동기, 코헤런스, 뇌 전체의 동기화가 이루어지면 멈춰있던 뇌의 연합실들이 서로 신호를 정교하게 주고받기 시작하는 뇌신경 가소성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뇌 연산 인프라가 구축되니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던 한글이 읽혀지고 덧셈 뺄셈이 인지적 수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즉, 뇌 전체의 동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 동기화가 뭐냐? 동기화. 뇌에 우리가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지 않습니까? 좌뇌, 우뇌의 다른 영역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이 지휘자의 신호에 맞춰 일제히 같은 박자로 연주하듯 서로 다른 파수의 뇌파를 동일한 위상과 리듬으로 함께 맞춰서 작용하는 상태. 예. 세기와 박자, 박자도 잔의 운에 딱딱 맞고, 소리를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도 딱 맞는 상태. 단순히 특정 한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넘어 전두, 후두, 잔의 운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뇌의 전반적 신경망들이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며 소통하는 고도의 효율적 상태.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면 좀 내려와 있죠. 이렇게. 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10Hz의 좌측 뇌와 우측 뇌가 동시에 얼마 정도 일치하느냐 했을 때 이분은 78점 정도. 그렇죠? 여기 딱 있지 않습니까? 78점 정도. 근데 이분은 90 정도의 상태. 좌뇌 우뇌가 거의 동시에 어떤 리듬과 세기를 딱 만드는 게 일치하는 게 90%다. 네. 그래서 이게 점점 떨어질수록 한쪽 뇌는 열심히 뛰는데 한쪽 뇌는 안 하거나, 한쪽 뇌는 4분의 3박자로 일하고 있는데 한쪽 뇌는 4분의 4박자로 일한다거나, 마치 이제 저희가 어떤 무거운 짐을 같이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들으면 되는데, 나는 하나 둘 셋이고 걔는 하나 둘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힘들어지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듣는 거야 했는데 하나 둘 할 때 들어요. 그러면 힘들죠. 그게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예스 24도 절판입니까? 엊그제 제가 봤는데 제 책을 그냥 저기 어떤 인쇄소에 넘길까요? 어쨌든 신경망의 공명이라고 해서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가 동시에 동시에 전기적 신호를 보낼 때 이 신호들의 정점과 볼이 정확히 일치하는 상태, 좌뇌 우뇌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뉴로하모니 훈련을 하게 되면 내가 훈련 모드를 정하게 되죠. 훈련 모드를 정하면 그 훈련 모드의 뇌파가 좌뇌와 우뇌의 동시, 동시에 좌뇌 우뇌가 딱 맞으면은 땡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땡 소리가 나요. 동시에 나왔다. 좌우뇌가 단순히 양쪽에서 같은 종류의 뇌파가 흐른다는 것을 넘어 두뇌 반구의 신경망들이 정확히 같은 리듬과 주파수로 발을 맞추어서 공명하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잔해 뇌세포가 몇 개입니까? 예, 채팅창에 한번 써주십시오. 잔해의 뇌세포가 몇 개입니까? 우뇌의 뇌세포가 몇 개입니까? 100단이 아니라 수백억 개 단위, 수백억 개 단위죠. 수백억 단위인데 그게 동시에 정확히 리듬과 주파수, 리듬, 주파수, 속도, 예, 이게 똑같이 맞아야만 땡스가 난다는 거죠. 좌뇌 우뇌를 연결한 거대한 신경단인 뇌량을 통해, 그렇죠? 좌뇌 우뇌는 뇌량을 통해서 연결돼 있죠. 그 고속으로 정보가 교류되면서 나눠져 있던 좌우뇌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움직였을 때 땡 소리가 나는 겁니다. 기적이죠. 저는 이 땡 소리를 저는 그 기적의 주파수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의 주파수. 어떻게 수백억 개의 뇌세포가 동시에 리듬과 주파수를 맞추어서 뇌량을 통해서 전기 신호가 착착하면서 같은 것을 일시적으로 딱 만드느냐.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 뺑 소리가 나면 이 성공 경험을 인지해서 뇌가 도파민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 보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나 잘하고 있다. 음, 잘 되고 있군. 뇌의 보상으로 해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뇌에게 방금 네가 한 상태가 정답이야. 아주 잘했으라고 강력한 이정표를 찍어줍니다. 이 보상음 덕분에 방금 동기화됐던 그 신경회로의 연결성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거죠. 이 상태가 좋은 상태구나. 그 길을 더 단단하게 치면서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뇌의 물리적 구조가 뇌의 구조가 변하는 신경 기능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념이 사라진 명료한 극성, 최적의 효율 상태, 네. 인지적 노이즈나 뇌파가 어긋나거나 한쪽만 과열되어 있을 때 보상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짱, 땡 소리 날 때 아주 깨끗한 상태다. 깊이 이완되었으면서 정신은 아주 뚜렷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땡 소리에 몇 개의 뇌세포가 참여하냐? 땡 할 때 뉴런이 동시에 전기 신호를 축축축축 하면서 발화하게 됩니다. 최소
수십억 개에서 수백 개의 수백억 개의 뉴런이 일제히 전기 신호를 쫙 막 폭죽 터지듯 어마어마한 뇌에서 폭죽이 팡팡 이게 동시에 터질 때 땡 소리가 나는 거죠. 네. 뇌파는 세포 한두 개의 신호가 아니라 수많은 뉴런들이 집단적으로 전기를 띨 때만 부피 밖에서 측정이 됩니다. 좌우뇌에서 동시에 감지돼서 땡 소리가 났다는 것은 양쪽 뇌의 베네핏을 표면에 있는 수십억 개의 뉴런들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거대한 파도, 거대한 웨이브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뉴런 하나에 평균 1000개에서 10,000개의 뉴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십억 개의 뉴런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 순간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 시냅스가 최소 수십 주에서 수백 조 개가 일하고 있다. 네,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땡 소리를 이 뭐야 이게 뭐 뭐 그냥 땡땡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히 뇌가 불꽃놀이를 하고 있구나. 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정확한 길이구나.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장치구나. 네, 이 소리가 반복되면서 뇌 기능이 주파수가 정상화되면서 스스로 치유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달장애, 예, 인지 발달에 대한 논문입니다. 예, 뇌 동기화, 교정을 통한 학업 능력 향상 도구. 이 코헤런스가 교정이 되면 학업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능 및 인지 발달, 지체, 언어 장애를 겪는 발달 장애 아동들의 자운의 균형도를 맞춰주고 급파수 동기화 지표를 정밀 교정하는 뉴로피드백 연구를 했습니다. 뇌파 그래프의 대칭성과 신호 전달 타이밍이 맞춰지면서 시각, 청각, 연합질 간의 초고속 신경통신망이 재배선되는 신경가성이 일어났습니다. 훈련 후 아동들의 언어 이해력, 글자 인지, 문해력, 수리적 연산 능력 등 전반적 인지 기능과 학업 성취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살 아이들, 4살 아이들, 6살 아이들, 10살 아이들이 이 유로 피드백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6개월 공부하던 것을 2달이면 끝내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깁니까? 공기화, 뇌 전체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좌측 뇌만 쓰다가 우측 뇌만 쓰다가 아니면 아예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전달이 안 돼. 그런데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글자 숫자의 개념조차 잡히지 않던 발달장애 아동이 뇌파 정리를 통해 비로소 한글을 읽고 덧셈 뺄셈을 수용한 수준까지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7살, 8살, 9살 이런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우리가 정말 관심만 가진다면 대한민국은 발달 장애 없는 나라를 만들 수가 있다. 뉴로 피드백 하시는 분들. 근데 뉴로 피드백이 지금 대한민국이 뉴로 하모니만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제품 갖고 발달 장애 자폐아 친 사례를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어쨌든 저희가 정말 사람 한 명 한 명을 나 자신이라고
감정이입시키고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주변에 관심 가지면 지금 이 네 명의 사례, 발달장애, ADHD, 간질, 도현병 이런 분들의 삶을 온전히 볼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네. 우리 인간은 혼자 살아가지 못합니다. 다 같이 어울려 살아가야 돼요. 다음 또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도 인지장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경도 인지 장애 환자분이 400만 명이죠. 400만 명. 네. 만천센터에서 있었던 일인데 11월 29일에 처음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훈련하셔가지고 인지기능을 포함해 전반적인 모든 항목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로 인해 수면은 아직 조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 이 정도 변화는 정말 대단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치킨 파티 간다고 했는데 현재 경도인지 장애, 그다음에 치매, 경도인지 장애가 치매 전 단계인데 이게 이제 쭉 가게 되면 3년 안에 거의 이제 치매 단계로 접어들죠. 그래서 현대 의학에서는 예, 진행을 늦추는 약물 외에 인지 기능 자체를 다시 역전시켜 향상하는 치료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 누르하모니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대뇌필질의 대사율과 뇌 혈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억과 인지를 담당하는 전두엽과 축두엽 혈류량이 급격히 감소돼 있다. 누가? MCI 환자들. 예. 경두인장애 환자들의 기억, 인지, 전두엽, 축두엽에 키가 없습니다. 포도당, 산소하고 포도당을 먹는 게 뇌인데 포도당 대사율이 떨어져서 뇌 세포들이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이때의 뇌파는 굶어 죽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느린 뇌파, 델타 세타파가 피질 전반에 지배해서 뇌가 멍한 상태. 여기 보시면 귀치 활동이 8인데 이 코헤런스도 이제 0.5 반밖에 안 되고 인지도가 20점에서 23점 나옵니다. 24점 이상이 정상인데 20에서 24가 의심이죠. 이게 경도 인지 장애입니다. 잠을 못 자가지고 이렇게 자내 운해가 14, 25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고 좌우 연결은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뉴로 하모니를 훈련하게 되면 특성 주파수인 저베타와 SMR8을 생성해내는 거죠. 그래서 자고 있던 상태의 뇌내피질 신경세포들이 급격히 동기화되어 공기화되어 뛰기 시작합니다. 신경세포가 이제 뛰기 시작하면 뇌내 미세혈관들이 확장되면서 산소와 포도당을 가득 실은 혈류가 전두엽과 해마 네트워크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 세기, 뇌파 세기 있죠? 중간에 있는 거. 예, 여기는 주파수, 속도. 여기는 세기입니다. 세기. 예, 세기는 뭐냐? 신경세포와 세포 사이에 신경 전달 물질이 얼마나 주고받고 있느냐. 이게 양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혈류량도 없고 포도당 대사율도 없고 산소량도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상태냐? 그러면 0.2, 뭐 1.0, 예, 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두 번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예, 발달과 뇌내 신경망 연결성의 회복입니다.
경도 인지장애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인지저하가 시작되면 뇌의 각 영역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신경망 허브가 파괴됩니다. 특히 자아성찰, 기억, 인출, 주의 집중을 담당하는 핵심 신경망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주파수, 다음 코히런스가 무너지면서 정보를 기억해내거나 복잡한 사항을 판단하는 인지통합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뉴로하모니를 하게 되면 자운의 대칭이 맞춰지면서 무너졌던 뇌 영역 간의 커뮤니케이션 리듬이 다시 일치되면서 끊어졌던 신경망 회로들이 결국 결합해서 뇌 연결성이 복원이 됩니다. 인지 능력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 세기도 강해지고, 공시성도 강해지고, 뇌도 피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가 피곤하다는 것도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포도당도 필요하고, 전부 다 필요합니다. 복합적인 거죠. 저희가 이제 이 사례인데, 이 경도인지장애 분께서 이제 제품을 사가지고 가셨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호흡 10분, 내이완 10분, 집중력 활성이 10분, 적중률이 80% 이상입니다. 기억력, 두더지 10분, 6라운드까지 기억하고. 그래서 처음에 기억력 몇 개 하셨나요? 하니까 4개 했대요. 그럼 4개 했었는데 5개, 6개 올라갔지. 기억력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현대의학으로서 기억력을 이렇게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뉴로하모니 뿐입니다. 경도인지 장애 400만.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개인의 두뇌 훈련을 넘어서 컬렉티브 워크, 공동체로서의 일을 해야 한다. 뉴로 피드백이 사회적 가치가 있냐? 그러니까 한 사람의 뇌가 건강해질 때 그 개인이 속한 가정과 사회 전체의 신경망이 함께 치유되고 그 신경망이 함께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체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의 뇌와 공명,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뉴로하모니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일본에 뉴로하모니 없습니다. 중국도 지금 거의 없고. 한국은 이 뉴로하모니라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보석 같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경도인장애 보겠습니다. 수면 구조가 파괴돼서 깊은 숨을 쉬지 못한다. 잠을 못 자면 여러분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타우 단백질 같은 치매 유발 이게 모이게 됩니다. 뉴로하모니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면과 객성 게이트 역할하는 이게 시상을 강하게 얘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깊이 이제 잠이 오게 됩니다. 잠이 오면 여러분 여기 네 번째 줄 글림파틱 시스템이 있습니다. 글림파틱 이게 뭐냐? 뇌 청소. 잠을 자고 나면 아주 개운하지 않습니까? 그 글림파틱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인지저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들을 씻어내고 남아있는 건강한 신경세포들이 가지를 뻗어서 기능을 대체한 그래서 신경가성이 폭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정신사회적 병리 현상들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줘야만 어,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사회적 단절을 막을 수 있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하면 뭐 하실 거면 난 이해가 가는 게 안 하면 뭐 하는지 저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정도인지 장애에 대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인지기능, 뇌파, 주파수 개선에 대한 임상 연구 했을 때 연구 결과만 보겠습니다. 훈련을 진행한 환자군은 기억력, 시공간 인지 능력, 집행 기능 등 치매 선별 검사 전반에서 유의미한 점수 향상을 기록했다. 뇌를 멍하게 만들던 세타파가 크게 줄어들고 맑은 각성 상태를 뜻하는 알파파, 저베타파의 활성도가 대뇌 피질 전반으로 물리적으로 증가했다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1,000만 명 중에 노인 인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인데 400만 명이 경두인지 장애인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뉴로 하모니 훈련입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기억력 올라갑니다. 약물로 기억을 올렸다는 사건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논문이 나와 있고, 저희 논문도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알려야 합니다. 정신 세계가 임계값과 임계점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뉴로피드를 통하면, 뉴로피드를 하면 정말 경두이 장애 환자들이 뇌 혈류량이 증가하냐, 신경망이 다시 복원되냐는 논문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주요 연구 결과. 전두엽 해마 부위에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훈련을 통해 대뇌피질 세포들이 동기화되어 진동하기 시작하면서 치매로 인해 굶어 죽어가던 전두엽과 축두엽 부위의 미세혈관 순환과 산소 공급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기능적 연결성 회복, 각 영역간의 신호 전달 타이밍, 코히런스가 정렬되면서 끊어졌던 신경망 허브가 복원되고 정보를 분석하고 기억을 꺼내는 뇌의 종합적 연상 능력이 살아남아. 네. 그래서 뇌파 훈련을 해야 한다. 그다음 6번째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었습니다. 임신이 된 사례입니다. 12년 만에 임신했고요. 원래 아이 수면 문제 때문에 했는데 이분께서도 이제 호르몬 밸런스 하신 거죠. 그러면서 12년 만에 둘째에게 생겨서 너무 기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톡스 유튜브나 초인 유로하모니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네. 어떻게 임신에 성공할 수 있느냐? 뇌를 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 우리 임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신경학적 원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과활성되면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이 분비하게 됩니다. 코르티솔이 치솟으면 생식 호르몬을 관장하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생식샘 축이 기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서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이게 교란이 돼서 배란, 황체 호르몬이 부족하고 생리가 불순하게 됩니다. 근데 이 뇌파변하게 되면 흥분된 교감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면서 안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여성분들의 자궁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정말 그럴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 뒤에 가서 그냥 논문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뇌하수체와 시상하부의 자율신경계의 최고 조절 중추입니다. 유류폐를 통해 뇌의 자율조절 기능이 향상되면 스트레스로 수축되었던 말초 혈관들이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네. 교감신경이 과하게 텐션을 받으면 골 반각내로 가는 혈류에 제한이 있고 자궁과 난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면 내막이 얇아지고 난자의 질이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 훈련을 하게 되면 뇌의 자율신경 항상성이 맞춰지면서 혈류 역할이 개선되고 자궁 동맥 혈류 저항이 감소하면서 자궁 내막으로 따뜻하고 풍부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이는 수정란이 안정적으로 착상할 수 있는 두껍고 혹신한
자궁 내막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기반이 됩니다. 또한 세로토닌, 멜라토닌 시스템 보건과 호르몬 수용체 민감도가 향상이 됩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잊게 돼서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써주셨던 분도 있습니다. 네. 논문을 한번 볼게요. 임상 논문. 뇌파 훈련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및 뇌 분비계 정상화. 논문 이름이 뉴로 피드백 훈련이 중년 여성의 피로와 스트레스 정의에 미치는 효과였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네, 코르티솔 분비를 통제할 수가 있다. 시상 하부를 자극해 난임의 주 원인인 호르몬 불균형,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 불균형이 있습니다. 뇌하수체와 여성 난소로 이어지는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저희 호르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자율신경계 균형 개선과 자궁 혈류량 증가의 연관성. 이게 뇌파 논문이죠. 네, 해외 논문인데 뉴로피드백 훈련이 자율신경계 조절 및 호르몬 반응에 미치는 영향 해서 난임 클리닉에서 자궁 동맥의 혈류 저항이 높으면 수정란 착성이 떨어지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자율신경 한산성이 회복되면 골반감 및 자궁 내막으로 들어가는 혈류 저항이 감소하면서 건강한 자궁 내막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한다. 네. 그래서 혹시 난임으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은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면 문제입니다. 네. 우리 황 대표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7살 아주 귀여운 사례 같은데, 일본에서 6세 여자 어린아이 훈련 과정입니다. 어머니가 맞벌이 부부고요. 어린은 유치원생이고요. 아마 유치원에서 유생간에 이지매가 가끔 있어서 잠자리에 무서운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서 유로하모니 훈련을 하면 무서운 꿈을 꾸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자기 전에 유로하모니 훈련을 열심히 함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무서운 꿈을 꾸지 않는다. 네. 그래서 똑같죠. 자율신경계가 안정이 되고 수면 질 개선되고 정서적 회복력도 강화가 된 거고요. 또한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뭘 하면 정말 깊이 자고 꿈도 안 꾸는구나. 그렇죠? 예. 이 아동기에 얼마나 긍정적인 뇌회로를 만드는 겁니까? 네. 그다음 매일 뇌파하고 있어요.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한 분께서는 뇌로함을 들고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근데 자꾸 병원에 계신 분들이 이제 등록실에 계신 분들이 1시에도 일어나고 다른 분은 2시에 일어나고 다른 분은 뭐 3시에 일어나니까 화장실 가시냐고 그분들 다 훈련시킨 겁니다. 네. 그랬더니 저와 교인들 몇 분을 실험해서 어른분들 임상시험까지 화장실 자주 가는 것을 병원에서 하루 만에 2시간 훈련 후 바로 그날 저녁에 한 번만 가신 분과 주무시다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화장실 안 가신 분 임상시험하여 숙면에 너무 좋은 영향을 주는 임상시험을 하여 100%다 성공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뇌파를 측정하면 이렇게 눈을 뜨나 감으나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이게 전부 다 불면증 뇌파입니다. 네. 자율신경계가 이제 흐트러졌다. 네. 뇌파가 이렇게 해안, 해안 뇌파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 네. 그다음 이 분들은 이제 알파파를 강화시켜서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전부 40초에서 100초가 이제 폐안입니다. 40초에서 100초가 이때 알파파가 쭉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파파를 통해서 수면 네,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논문들이죠. 알파 주파수 기반 뉴로피드백이 불면증 치료에 어떤 효과가 있냐. 그래서 첫 번째, 인면 잠복기의 획기적인 단축. 환자가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감소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총 수면 시간 및 수면 효율 증가한다. 알파파 훈련을 통해 베네피질의 과각성이 완화되면서 밤 사이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전반적 수면 효율이 상승했다. 그다음 개인 맞춤형 프로토콜의 중요성.
사람마다 고유하게 가진 알파파의 정점 투샷을 타깃으로 누리패를 진행했을 때 점점 뇌화된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뇌파 조절 기법을 이걸 쓰고 있습니다. 예, DTC라고 합니다. DTC, 다이나믹 스레스홀드 컨트롤 기법. 그래서 실시간으로 뇌파를 측정하면서 좋은 뇌파는 끌어올리고 나쁜 뇌파는 줄여주는 강화 억제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효하무리가 하고 있죠. 그리고 먼저 잠자는 잠에 들어가는 시간 줄어들고 숨자게 된다. 그다음 고위험군, 스트레스군, 의료진 대상, 알파파 증강 훈련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랬을 때 알파파가 강해지고 수면질이 좋아지고 역시 뉴로피드백 부작용이 그런 논문입니다. 성적 향상 사례입니다. 8번 6월 모의평가 결과 가장 성적이 잘 좋게 나왔습니다. 역대급입니다. 그다음 제가 뭐 모아봤습니다. 이번 때 꼴찌를 하던 친구가 모 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한 사례. 이 친구는 정말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 학년 꼴찌에서 두 번째였답니다. 그런데 맨날 자고 있는데 이 뇌파운을 하면서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짜증이 나냐 했더니 선생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네, 머리가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다음 전국 수능 300등. 네, 이 친, 네, 이 친구는 우리가 언어 영역에 들어가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수리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같은 시간대에 이 문제를 세 번을 푼답니다. 그 시간대 얼마나 빠른 속도입니까? 세 번 풀고 점검까지. 한 번 풀고 점검. 또 한 번 풀어보고 다시 점검. 다시 풀어보고 점검. 이런 아이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끝났다. 이런 아이하고는 뇌의 차이죠. 그쵸? 전부 우리 엠백, D2 정말 6개월만, 6개월만 엠백하고 D2에 집중해서 해보십시오. 전교 10등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6개월만 엠백, D2에 완전 몰입해서 뇌 구조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전교 10등 안에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사진 찍어서 뇌로 넣는데 엠팩트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예, 경쟁은 없다. 네, 이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전두엽 활성화, 그다음에 작업 기억 확장, 예, 전두엽, 네, 문제 해결, 기획, 집중, 감정 제어,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그다음에 작업 기억, 예, 넣고 꺼내고 정보 처리 속도가 기하학적, 아주 머리가 빨라진다는 거죠. 같은 시간대에 문제를 세 번 풀고 점검하고 지금 7회째입니다. 셋업화가 엄청 높죠. 예, 0.68. 인지 20점 22죠. 공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훈련하게 되면 주의 집중 네트워크의 최적화, 중심 주파수 조절을 통한 고도의 몰입력. 네. 몇 헤르츠? 11헤르츠. 11헤르츠의 뇌파색이 4. 다음에 코헤런스 0.9. 인지 점수 33, 32. 수면, 뇌피로도 건강, 정서, 좌뇌운의 완벽, 행동, 좌운의 완벽. 예. 서울대, 서울대 뇌파입니다. 요 일곱 번 뛰는 리듬과 11회째 리듬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해야죠. 참, 네. 우리가 준비 없이 그냥 마라톤 뛰는 거하고, 이렇게 뛸 준비를 하고 마라톤 뛰는 거하고,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뛰지 않고, 제가 어제 그 충북 증평의 모 고등학교에 가서
이 뇌파를 측정해주고 훈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애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 이제부터 너희들은 서울대 가는 뇌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서울대 가는 뇌를 만들어 놓고 공부할래? 아니면 그냥 해볼래? 전부 서울대 가는 뇌. 예. 다운의 균형인 뇌.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강한 뇌. 세타파와 알파파의 비율이 1대 1인 뇌. 기초 율동은 11Hz의 뇌. 코헤런스의 0.9의 뇌. 좌우의 균형이 완벽히 잡힌 뇌. 이 정서지능. 내 큰 목표를 위해서 작은 걸 포기할 수 있는. 네, 이런 뇌를 만들어 주고 공부를 해야 한다. 시상하부, 편도체의 제어를 통한 흔들리지 않는 시험 멘탈 정신이 된다. 여기 보시면 잔해와 운해 지금 난리가 났죠. 그렇죠? 정서, 우울증입니다. 지금 현재 우울증. 심각한 우울증입니다. 자살 직전이죠. 공부 되겠습니까? 공부보다 지금 삶이 지금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지금 이런 뇌파인데 그래서 정말 저희 이 뇌파를 만나고 뉴로피드백을 만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삶이 이제 공공의 삶으로 가는 그 과정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우리 인간 뇌에 타인의 행동과 감정을 거울처럼 비칠 수 있는 거울 뉴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스트레스가 이 키득킨 뇌파는 우리한테 감염이 됩니다. 반대로 안정되고 균형 잡힌 뇌파를 딱 만나면 우리도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완전히 싹 바뀌게 됩니다. 가정이 완전 바뀌어요. 우리 공동체 최소 단위가 가정 아닙니까? 그러면서 조직이, 조직 내의 소통의 질이 달라지고 갈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협력 효율이 극대화가 돼요. 네, 유치원입니다. 네, 현재 한 2,00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유치원에서 욱하는 것이 없어지고 책을 볼 때 집중하여 듣고 요리 시에도 오래 집중한다. 이해력이 좋아졌다. 짜증나지 않는다. 발음이 좋아졌다. 멍하던 게 없어졌다. 당연히 우리 아이들 인재, 영재 만드는 거죠. 왜 욱하는 게 짜증나는 게 없어지냐? 변연계가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전두엽이 미성숙한데 여기 이제 원초적인 변연계가 지배하고 있는 나이죠. 그러니까 뇌파가 균형이 깨지면 이막 짜증나고 욱하죠. 근데 뉴로 하모니 하게 되면 안정이 돼요. 즉 전두엽이 발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오래 앉아 있어요. 오래 앉아 있다는 것은 주의 집중 네트워크와 감각 운동 피질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돌아다니는 아이가 머리가 너무 세타파가 엉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흥분 상태, 노이즈가 많은 상태인데 이제 훈련을 하면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정보 처리 효율이 극대화되면서 책을 보거나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외부 소음이 차단되고 선생님 목소리에만 에너지가 딱 들어가서 주의력, 집중력이 딱 생기는 거죠. 그런 공기화된 뇌를 저희 뉴로하모니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해력 향상과 멍하던 표정, 기저해, 시상, 희질고리의 각성이 최적화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피질 전반의 대사율과 혈류량이 증가하고 있다. 네. 언어 치료에서 힘들던 발음 개선, 네. 브로카 영역이죠. 청각 운동 동기화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치료가 이 국소적인 구강 근육, 발음 연습 중심이라면 뉴로하모니는 언어와 관련된 뇌신경망 간의 신호 전달 타이밍을 정밀하게 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네트워크 타이밍이 1000분의 1초 단위로 정교화되면 조음기관 제어 능력이 발달되면서 발음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이런 게 전부 신경망이 공기화되기 때문이다. 강제적인 인지 주입이나 부작용 우려가 있는 약물 처방 없이 느로하모니를 통해서 아이 스스로 자신의 뇌파를 조절하고 전두엽을 깨우고 자율신경, 정서 밸런스를 잡도록 훈련했기 때문에 짜증도 없어지고 집중력 생기고 이해력 생기고 발음도 좋아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뇌 전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기적, 이제 기적이란 말 안 쓰겠습니다. 이거. 과학, 당연히 나타날 효과가 나오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혹시 김성희 대표님 오셨나요? 네, 김성희 대표님 오디오 네, 한번 왔어요. 틀어주시고 유치원 사업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인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네. 저는 김성이라고 합니다. 네, 네. 유치원 사업을 올해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혹시 훈련하면서 네. 원장님들이 하는 얘기나 아니면은 본인이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정말 이런 게 좀 좋아졌다 하는 사례가 있나요? 있으면 좀 말씀해 사례는, 주시면. 네, 사례는 많고요.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시작하게 된 동기가 이제 우리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는 요나스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자기조절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울고 화내고 던지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막 이랬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한 두 달 정도 딱 하고 나니까 일단 자기조절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반에 요나스가 있던 그 반은 수업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맨날 그 친구 때문에 뭐 진행 못하고 막 이랬었는데 일단 친구들하고 싸우지도 않고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는 걸 이제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넉 달 지나면서 거의 뭐 친구들하고 너무 사이가 좋아져서 서로 이제 뭐 너무 사랑하는 사이가 다 됐죠. 이제 그 아이 같은 경우는 그랬고 두 번째 아이 같은 경우는 참 얌전하고 누가 봐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원장들은 이제 많은 아이들을 보다 보면 조금 다름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진짜 착하고 얌전한 아이인데 뭐 예를 들어 이제 한글을 가리킨다 그러면 그하고 아가 만나면 뭐지? 그러면 가 이렇게 알려주면 그 자리에서는 해요. 근데 그거를 다시 또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그걸 한 다섯 여섯 번은 반복을 해줘도 몰랐던 아이였는데 실질적으로 뇌기능 검사를 해보니까 델타와 세타파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눈 뜨고 자는 아이인 거죠.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한, 학기 후반에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만 3세, 우리나라 나이로 5살? 5살? 4살, 5살이 나이인데, 이 아이는 맨 처음엔 한글 읽지 못했었는데, 저희 유치원은 영어, 그러니까 한글, 영어, 중국어 세 개를 다 배우는데, 한글을 하나도 못 읽었었는데, 나중에는 받침까지, 이제 기본 받침 7개까지 읽기를 할 수 있었고요. 일단은 아까 전무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어 부분에 있어서도 코헤런스가 좋아지니까, 영어 파닉스를 너무 쉽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중국어도
아주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졌어요. 정서적으로나 안정적, 뭐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지고 밝아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가 직접 저희 원에서 있었던 두 아이 때문에 사실은 이거 우리나라 아이들 모두 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고요. 근데 이 아이들은 뭐 특별히 아프거나 특별히 나쁘거나 이런 그런 아이들이 아닌 보통의 아이들이죠. 그냥 평범한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좋아진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올해부터 이제 유치원을 이제 들어갔는데, 여러 전국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달 올 초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은 이제 돌아봤는데, 그 청주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예, 많으면 두 번, 뭐 없으면 뭐 잘 못하면 한 번 정도 하루에 15분 정도씩 해요. 그래도 꾸준히 잘 해오시고 있었는데, 이 원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몇 개를 가지고 계시는 데인데, 이 원장님이 30년간 그 유치원의 아이들은 한글을 다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유치원에 가면 ADD, ADHD 애들이 예전에는 유치원에 한 명, 두 명 있었다면 지금은 반에 네다섯 명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그 네다섯 명이 코로나 세대 애들은 거의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수업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올 초에도 굉장히 걱정을 하셨대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근데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 거기 학부모 행사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 봤는데 그 원장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예.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아이들 한글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빨리 습득하기는 하는 건 처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일단은 뭐 그런 원도 있었고, 뭐 또 다른 원은 이제 자폐 아이였는데 이걸 할 생각도 못하고 맨날 싫다고 하고 거부했던 아이인데 다른 거 어느 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훈련만 그래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청주 유치원의 한 사례인데 일단은 원장님들이 그래서 많이 놀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선생님들이 큰 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제가 만 2세 있잖아요. 만 2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4살인가요? 3살인가요? 4살인가요? 요즘에는 나이가 한 살 어려져서 3살인 것 같아요. 이 3살이 나이인데 얘네들은 사실은 말도 잘 못하고 두뇌가 막 발달하고 있는 시기이긴 한데 저희가 뇌파 검사를 해봤을 때 이 아이들이 띵띵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저희 유치원에서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서 그 어린이집에 제가 권했는데 한 원장님이 이제 만 2세, 두 원에서 지금 만 2세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만 2세 하시는 원은 이 애들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전에 애들하고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뇌파도 봤는데, 좌뇌가 굉장히 이제 정서적으로나 행동적인 면에 있어서 좌뇌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져 있고, 우뇌는 조금 덜 발달이 되어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두가 뭐 부정적이고, 싫어하고, 뭐 다 싫어, 막 이랬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이가 변하는 걸 보고 자기 조카가 지금 조금 심한 ADHD예요. 약도 먹고 있고 조금 좀 심해요. 근데 그 조카를 설득을 해서 저희 브린트 홈을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사례는 많지만 일단 간단하게 조금 지금 불과 한 2달 정도, 3달 정도 됐는데 이런 결과들이 나오니까 저로서도 굉장히 기쁘고 놀라워요. 예. 네, 됐나요? 감사합니다. 와, 혹시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 주세요.
없으시면 나중에 또, 그런데 네. 그리고 오신 분 중에 김현지님 계세요? 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잘 시간 되세요? 들리십니까? 네, 잘 들려요. 잠깐 들고 왔습니다. 예. 잠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아, 지금 하는 분은 다른 분이신데요. 아니요. 제가, 지금 이제 하고 계신 일들 좋은 사례 있으면 아, 말씀, 네. 네. 제가 최근에 한 두 달 좀 못되게 26살 경계선 발달 장애 분을 이제 네파를 했는데요. 한 달에, 일주일에 네 번씩 지금 꾸준하게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사시가 좀 있었고, 어머니가 사시 수술을 세 번이나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도 약간 얘기할 때 사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글씨를 쓰는데, 글씨가 엄청 그 개미처럼 이렇게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소근육 발달이 안 돼가지고, 이제 대근육만 발달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글씨를 잘 못 쓰고, 이제 힘이 없고, 글씨도 엄청 힘이 없게 쓰시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뇌 훈련을 통해서 글씨가 지금 두 달도 안 됐는데 글씨 쓰시는 게 크게 쓰시고 종이 밑에 눌림 자국이 있을 정도로 엄청 손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시도 다 좋아졌습니다. 저도 사시가 이렇게 좋아질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사시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되게 안정적인 표정으로 사람이 엄청 많이 밝아졌거든요. 우울증이 있으셨는데 우울증도 다 좋아져가지고 주변에 교회를 나가시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도대체 뭐 했냐고 뭐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냐고 왜 맨날 웃고 다니냐고 얘기할 정도로 이분이 스스로 뇌파여서 그렇다고 자랑을 하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뇌파 선생님한테 밥 사라고 꼭 밥 사야 될 것 같다고 막 얘기를 많이 한다고 전에 들었습니다. 표정도 되게 자연스러워졌고 진짜 밝아졌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전에는 교회에서는 아예 말도 안 하고 굳어 있고 뭐 어떻게 뭐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했고요. 여기 이분은 이제 운동선수인데, 이제 그전에는 이제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계속 욕 들어먹고, 좀 주눅 들어있는 게, 눈치 보는 게 많은데요. 지금은 이제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뭔지 이제서야 좀 알겠다고 하고, 집중력도 되게 잘 되고, 하여튼 머리가 돌아가는 게 좀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저도 좀 되게 뿌듯하고, 그리고 이분도 이제 지금 스스로 구입해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아침에는 인지 훈련을 하고, 저녁에는 뇌 훈련, 기본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스스로가 이제 언어 표현력도 많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사람과 눈도 마주치고, 하여튼 엄청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무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제가 없어 감사합니까? 와,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서 기적을 좀 기적 말고 당연한 결과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네. 열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성장입니다, 여러분. 네,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 아들 뇌 훈련 프로그램에서 성장 카테고리를 일주일에 세네 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번 했나? 일단 효과는 언빌리버블해요. 며칠 만에 2cm가 컸어요. 이게 계속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얘가 지난 5년간, 1년간 5cm도 안 컸거든요. 잘 먹는데 안 커서 걱정이었는데 며칠 만에 효과가 나오네요. 대박 아닙니까? 중학교 1학년 7월 6일부터 8월 29일 19회 훈련했습니다. 1.8cm 성장했다고 가족들이 너무 신기합니다. 네. 스포츠를 하고 있는 청소년, 아이들 전부 키성장 프로그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키성장 훈련 프로그램 잠을 푹 자면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성장 호르몬 프로그램이 이미지 테라피와
그 체면요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명은 나온 대로 쭉 몰입을 하고 듣고 하면 이 성장판이 있는 곳이 살짝 시원하고 찌릿찌릿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키가 쭉쭉 크게 돼요. 보통 10cm 이상은 다 큽니다. 네. 그리고 논문들입니다. 뉴로피드백을 통해 소파 수면 증강과 성장 호르몬 분비, 그래서 잠을 푹 자게 한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많아진다. 네, 그러면서 성장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야간 골든타임을 뇌에 과학적으로 강제 확장해서 네, 물리적 성장을 끊을 수 있음을 증명한 결정적 논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상 하부 조절을 통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시켜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시키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키가 클 수 있다. 네, 이런 논문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 10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뉴로 피드백을 해야 하는 이유 하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음, 이런 놀라운 사례를 보면서 현재 교육 문제가 제일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교육이죠. 애들이 밤늦게까지 학원, 책상에 앉아 있는데 학습 효율과 문해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네. 그래서 뇌를 먼저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해야 한다. 여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이제 학원하고, 예, 유치원도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도 저희가 빨리 들어가서 아이들, 네, 뇌를 먼저 만들어 놓고 공부하자. 그 다음에 노력의 가치,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즐거움, 예, 무너진 공교육을 한번 일으켰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약물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살률이 세계 1등이죠. 예, 그런 문제도 좀 해결해야 할 것 같고요. 치매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저희가 공공 IRB를 식약처로서 인증을 받아서 아마 구매하려고 했던 치매 임상이 늦어졌죠. 그래서 아마 7월 달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치매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꿈꾸고 이루고 싶은 거를 위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뉴로피드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마지막 우리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 경쟁력 최고의 인재를 만드는데 뉴로피드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예, 거칠고 불안한 사회를 안정적인 뇌파로 바꿈으로써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예, 이렇게 오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만 원의 마음 읽기 책을 제본에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있죠. 이 책하고요. 꼭 읽어야 할 책이 분의 스스로의 치유, 짐 로빈슨. 그 책 꼭 읽으셔야 합니다. 그것도 절판이에요. 예, 제본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제본에 대한 내용은 제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